하지만 어쨌든 조국 대표가 한 2% 정도 앞서는 이런 조사. 황교안이 10% 내에 나온다. 네. 그래는 실제 확인됐잖아요. 12%. 김용남 후보가 27.5니까 조국 후보가 21.8이니까. 그래서 보수가 만약에 분열된 채 치러지면 한번 해볼 만한 거고 네. 보수가 단일화하면은 단일화하면은 여기도 어려울 단일화하지 수 있습니다. 않으면은 맞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 민주당, 조국 혁신당 단일화 해야죠. 네. 만약에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하면 김용남 후보 직업별로 지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화이트 칼라에서 확실히 강세가 있고요. 김현 후보 장점은 예. 노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지방선거 다가와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월수금 나옵니다. 아, 하루 걸러 하루 계속 피곤합니다. 나왔습니다. 예. 이택수 대표, 박시장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은데 두 개밖에 없어서 근데 보궐에서 가장 핫한 지역 두 곳을 했습니다. 네, 예. 가장 핫한 지역이죠. 예. 근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아직 후보가 양쪽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북구 갑과 그 평택을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안 그날 됐죠. 그 우리가 조사 끝난 날 이게 그렇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조사를 했는데 월요일 날 후반부에 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사실 조사에는 반영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사실상 반영 안 되고 이거는 그 사람의 표라기보다는 정당의 표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유력 후보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김용남, 하정우를 예. 상정하고 넣은 거죠. 발표되기 전에. 그렇죠. 이광재 후보 관련해서는 언론에 절대 안 간다는 얘기가 예.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이광재 후보는 우리가 뺐어요. 네. 뺐고 김영남 후보는 그런 말이 없어서 집어넣었고 네. 예. 하정우 수석은 확정이 안 됐는데 분위기상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정하고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우선 우리 이전에 이미 조사한 기관들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KSY가 평택 조사를 했고 또 미디어 토마토가 부산 북갑을 조사를 했죠. 평택 조사부터 한번 봅시다. 네, 프레시안 의뢰로 예,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 잘하는 곳인데 자 발표했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700이네요. 우리보다 네,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500만 했거든요. 네, 선거론사 그래서 기준이 이제 최소 500이 최소 500 이상이어서 그 조건이 500이죠. 네. 저희가 좀 급하게 잡아가지고 500 샘플을 했는데 자 여기서 결과 봅시다. 여기서 결과는 여기는 700 샘플입니다. 조국 후보가 살짝 우세한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서 새 후보가 박빙이라고 해석하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조국, 오차범위가 김용남, 3.7이거든요. 유이동. 그렇죠. 그럼 7.4% 안에 있으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을 해요. 누가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네. 하는 게 맞습니다. 20일, 20일, 23이니까 딱 붙었다. 사실상 동률 혹은 여기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예. 예. 하지만 어쨌든 조국 대표가 한 2% 정도 앞서는 이런 조사. 그리고 이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 그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황교안이 10% 내에 나온다. 네. 그래는 실제 확인됐잖아요. 12%. 김재현 9.4. 사실상 예. 모든 후보가 두 자리 나온다고 봐도 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후보가. 예. 예. 그러니까 실상 각자가 다 자기가 될 것 같은 착각을 갖지. 왜냐하면 그의 인물 없음 잘 모름 다 빼고 나서 네. 투표하는 사람만 따지면 네. 다 두 자리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황교안 후보는 워낙 인지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결국 정당 베이스에 또 표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후반으로 갈수록 양당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고 군소 후보 지지율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능성이 보이게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번 선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네. 화제가 조국이나 김용남이냐 이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졌기 그렇게 때문에 되어 갈 것 같아요. 네, 그 분위기가 그렇게 잡힐 것 같아서 네. 유이동 후보가 그렇게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나오면서 예. 조국 저격수를 했다는 과거가 이제 알려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저기 국민의힘 시절에 대변 국민의힘 시절에 네, 국민의힘 예. 시절. 그러다 보니까 김영남 대 조국의 구도가 쓰는 것은 그 김영남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두 사람에게 표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진보당 김재원 후보도 진보당 대표를 역임한 진보당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그리고 후보거든요. 오랫동안 뛰었습니다. 거기서 예. 밭을 갈았고요. 그게 다 두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고 황교안 후보도 절대 단일화 안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후에 보수 재건 과정에서 구구 쪽의 대표성을 확실히 자기가 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나오긴 나올 거예요. 유동 예. 쪽에서.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어려우니까 그 황교안 표를 흡수하려고 할 텐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단일화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보수 후보 둘, 진보 후보 셋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뭐 선거 기간이 21일 날 들어가니까 그 즈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합종 연행이- 예, 합종 예. 연행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조직이 있으니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황교안 후보는 과거 이제 자유통일당도 보면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제 힘이 여론조사 떨어져요. 결과보다 힘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떨어지죠. 득표율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진보는 후보들이 각축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진보당은 여기서 또 통금도 세게 하거든요. 네. 보수는 유이동 후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울어질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게 황교안 후보가 얼핏 생각하면 어르신표만 받을 것 같잖아요. 이따 여론조사 꽃조사 통계표를 제가 20대 유심히 봤는데 연령별로 고르게 봤습니다. 특히 20대 남자들은 남성에서 20대 남자들은 전폭적이고요. 자, 연령층이 고르다. 자, 이거 보고 이제 저희 거 보겠습니다. 저희는 샘플 수가 좀 적습니다. 다음엔 더 크게 할 텐데 저희는 500샘플 해봤습니다. 그리고 KSY 조사보다는 하루 늦게 하루 늦게 했어요. 예. 자, 우선 정당 지지율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의 특징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크게 앞선다는 건 뭐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특이사항이 그렇죠. 없는데 47대 24로 크게 앞서는데 중요한 거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런 정당들이 후보를 냈기 때문에 네. 정당 지지율 자체가 크게 전국 평균에 비하면 상승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8.1, 진보당 5.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평소 위에 거는 평소 호감도예요. 근데 아래 여기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정도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이러면 좀 달라집니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떤- 떨어지고 그렇죠. 어떤 후보를 생각하죠. 그렇죠. 염두에 예, 두게 염두에 되죠.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가 좀 떨어집니다. 민주당 후보가 35.8로 한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갑니다. 예, 조국혁신당 쪽으로 옮겨가죠. 자, 국민의힘도 살짝 떨어지고 이거 황교안 쪽으로 일부 옮겨졌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다자대결 넣어봤어요. 다자대결 넣어봤는데 저희는 김용남 후보 확정되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인물을 쭉 넣어봤더니 이거는 저는 정당 지지율의 반영이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대표성이 아직 약하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선행 질문에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우리가 선행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면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연결되죠. 연결되죠. 예. 사고 구조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설계는 다음은 앞에 걸 빼고 해야 할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네, 묻고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빼버리고 다음에는 이제 후보만 물을 텐데 인물만. 김용남 후보가 27.5니까 조국 후보가 21.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4거든요. 오차 범위가. 여기도 오차 범위 내에 내에 있습니다. 있고 조국 유이동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김용남과 유이동은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도 황교안은 10%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가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앞에 조사하고 아니다. 오차 범위 김용남과 유이동도 오차 범위 내네요. 8.8이니까요. 예. 8.8 8이니까 맞습니다. 예, 오차 범위 내입니다. 8.817 그러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 오차 범위 예. 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많이 앞섰고요. 보수층은 유이동과 황교안이 가져가고 진보층은 조국과 김용남이 가져가는 그런 형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넣고 다시 조사를 바로 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로 확정이 되기 전에 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KSY 조사가 하루 앞서서 진행된 거지만 김용남 후보 쪽으로 그 당시에 뭐 일요일 월요일 이광재보다는 김용남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예. 네.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차이지만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네. 봅니다. 민주당 정당 투표가 꽤 세거든요. 예, 예. 정당 표가 이제 후보가 누가 나오든 그 정당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온 예, 사람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민주당 후보니까 표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선거전이 펼쳐지게 되면 이제 후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 표를 그래서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야. 네. 라고 어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네, 김영남 후보는 네. 역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 어필하겠죠. 발전 이야기 그렇죠. 하시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김용남 후보 쪽으로 가는 게 53.2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조국은 24.6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 그리고 조국 후보는 진보당, 개혁신당 이런 쪽에서 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특징적이고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용남 30.4, 조국 24.7로 비율은 비슷하고 유이동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19.1 정도 수준에 근데 머무르고. 유이동 후보가 또 여기 이 지역에서만 3선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역 유권자의 인지도 대단히 높아요. 인지도 높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령층이 높은 분들 결국 누군지 후보들 잘 모르다가 네. 선거 때 가서 찍는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숨는 분들은 유이동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죠. 실제 유이동 후보 좀 더 나온다고 네. 봐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민의힘 정호성 후보가 46%가량 득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그 전 21대에서는 48%가량 득표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 황교안 후보 합이 한 45, 48 뭐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실제 때문에 투표해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40에 네네. 45 정도 차지. 그래서 보수가 만약에 분열된 채 치러지면 한번 해볼 만한 거고 네. 보수가 단일화하면 단일화하면은 여기도 어려울 수 단일화하지 있습니다. 않으면은 맞습니다. 안 되죠. 만약 네. 단일화한다면 이쪽에 민주당, 조국, 혁신당 단일화 해야죠. 네. 만약에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하면 김용남 조국 단일화 얘기 나오겠죠 바로. 예,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이 이 지역- 지역이 무조건 한 자릿수로 다 갈렸던 맞아요. 네, 예. 지역입니다. 평택 가불병 중에는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농 복합 도시라. 그 앞에 총선만 민주당이 이겼고 연달아 국힘이 이겼어요 이 지역에서는. 아주 예전에 정장선 후보가 이긴 적은 그 김용남 후보 직업별로 지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화이트 칼라에서 확실히 강세가 있고요. 김용남 후보가. 김현 후보 장점은 예. 노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경공이나 여기도 많이 나왔고 매불쇼도 매불쇼도 많이 많이 나와서 노출이 친숙한 이미지가 있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